꼴랑 사주 교육시켜서 부사관한테 말 잘 들만 하게끔만 교육시키는 게 아닌가. 군대 부사관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사관단을 운영했죠. 부사관단을 지휘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고, 지금 부사관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부사관이 차별받고 있구나, 평가절하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흔들린다. 초급 간부들이 아파한다.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박경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육군 주임원사를 하고 이제 전역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부사관의 처우나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야전에 있는 우리 한 8만 육군 부사관들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현역 때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금 있는 우리 후배 부사관들이 제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그래도 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사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국방부나 육군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든 헌법재판소든 이런 데를 제가 이제 힘을 빌어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느냐 파트너십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한데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거기 있는 장교들이 진짜 참 부사관들 고생한다. 또 그리고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육군의 전투력의 근간은 전투력 발휘의 중추는 말로만 부사관이 아니고 정말 부사관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의 부사관들이 존중받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부사관들에 대한 국가의 시간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사로 진급하면 40주를 교육을 받습니다. 아유, 길게 봤네요. 모든 원사가 다. 모든 원사가 다.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가서 교육을 40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투를 경험한 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 거죠. 40주를 가리키는 이유는 병사들을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전투원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전술적인 식견이나 이런 걸 아주 자기 군 생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휘관의 조언과 지휘 조언을 적시적절할 때 잘해라. 이런 측면에서 40주를. 맞아. 우리는 원사를 진급을 하면 한 4주 정도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미국의 원사들은 장병 기본교육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병사들의 건강관리에서부터 병사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이제 부사관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그만큼 이제 역량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꼴랑 사주 교육시켜서 부사관한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 건가 딱 말 잘 들만 하게끔만 교육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역량을 갖추는 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부사관이 자원이 좋고 아주 똑똑하면 지휘관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그 인식은 아닐 것이다. 대신에 자기가 불편한 걸 참아내지 못해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교육시켜갖고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그 간부가 돼서 돌아오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이 기간을 못 참는 거야. 내가 있는 동안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늘어나서 편성되는 것들 반대하고 그 교육기관에 가는 것들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톤을 높여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들이 그 기간을 비우면 굉장히 부대에 부담이 되고 중요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맞아. 했으면 처우나 복지나 부사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맞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비우면 빈자리는 보이는데 그 이유가 군대의 중요한 그 지휘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를 경험하지 않아서 나를 포함해서 항상 저도 군대 생활 38년간 전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 그 간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바로 내일 전투의 현장에 갈 수 있다. 나의 전투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내일 전투를 한다고 했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중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가장 1번으로 갖는 것들이 제 1번인데 그 다음에 모여서
교범을 읽고 말이야 전투를 했을 때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것들에 논쟁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병사가 오늘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가 어디가 아프다고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어떻게 조치해 줬는가 이거를 작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군의 그 부대 운용 중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 박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부사관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선 부사관 주임원사를 핵심으로 부사관이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군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부사관 단 군대 부사관 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사관 단이 우리 때는 다 그 부사관단을 운영했죠. 부사관 단을 해체해 버렸어요. 부사관 단이 예를 들어서 대대급을 예를 들자면 주임원사 대대 주임원사가 부사관들을 똘똘 뭉쳐서 교육 훈련도 잘하고 전투 준비도 잘하고 하는 게 지휘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휘권을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당연하죠. 대대장의 적은 주임원사가 아니고 북한군 대대장이거든. 미군의 육군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국의 모든 지휘관은 지휘 계통과 함께 육군 주임원사에서부터 에어부대 분대장까지 부사관 지원 계통 NCO 서포트 채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기능과 역할 수행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 주임원사부터 저 밑에 분대장까지 부사관들이 부사관에 대해서 좋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또 조금 부족한 인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이런 역량을 잘 존수해줄 도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사관을 주임원사가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면 지휘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관단을 해체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대대급에서 주임원사가 참모의 한 명이지 부사관단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이런 공식 조직이 아니죠. 한 장소에서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고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이쪽 단 저쪽 단이든 하여간 그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잘 운용되고 조직이 전투력을 발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어느 것이 좋은가 이거에 기준과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자꾸만 이게 싸워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반과 상놈의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소위보다는 부사관이 낮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친화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과 여건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자들 나는 뭐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총을 들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2021년까지는 다 범법자가 돼서 다 법의 처벌을 받았죠. 2022년부터는 맞아요. 대체 복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어려운 데 가서 36개월 근무하고 병역을 면제해 주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또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구나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구나 그랬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사관이 장교보다는 계급이 낮지만 국가의 헌신을 30년 이상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가 군생활 1년 했는데 소위가 군생활 1년에서 7급이고 원사는 제가 34년을 했는데 7급이다 동급이다 한다면 계급은 높지만 국가의 헌신을 갖고 소위로 제대하면 7급 원사로 제대해도 7급 그러면 개인의 가치나 인권이나 이게 과연 타당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일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겠다. 그 다음에 이게 군대의 부사관들이 오래 머물거나 또 우리 부사관들께서 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틀림없이 하나일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다시금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잣대로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요. 군자녀 기숙사 0.6점 니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급을 6급으로 하는데 소위보다 원사가 직급이 높아지는데 동의를 하겠느냐? 저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인권위에 국방부는 할 의도가 없으니까 만약에 인권위원회 결정도 뭐 썩 달갑지 않으면 제가 이제 헌법 소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관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어딜 봐도 부사관이 차별받고 있구나, 부사관이 제대로 평가절하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공정과 정의로운 조직, 공정한 사회, 공정한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또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무하고 기여한 만큼 이 조직은, 이 국가는 나에게 줘야 될 것을 줘야 된다는 것들이 공정한 잣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옛날의 기준에 의해서 아마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다가 하여간 서포트를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밀어붙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국방부나 많은 분들은 아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인식의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바뀔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시절에 또 어렵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육군 주임원사를 직책을 수행하고 나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뼛속까지 부사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사관만을 위한 게 아니고 부사관의 발전이 곧 우리 전투력의 발전이고 육군의 발전이고 국가의 발전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떤 비전이나 그리고 어떤 그 총사진을 제시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요 시절을 조금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말씀 외에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도 뭐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특히 우리 부사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방본색도 기본적으로 우리 군대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하부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 간부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예비역들이, 말 못하는 예비역들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공정했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조직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힘들 대로 힘내십시오. 군대는 또 여러분에게 그만큼 보상하고 감사함을 아마 틀림없이 갖고 있을 겁니다.